제가 엄마들하고 아이가 숙제를 안 해왔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봐야 니네 엄마는 너희한테 왜 안 했니?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고 니네는 엄마한테 혼나기라도 하면 아 다음에 할게 열심히 할게 하고 똑같이 그럴 것이고 별로 그게 그닥 상황이 진전되지 않아서 엄마들을 제가 계속해서 숙제 안 해올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고자질하듯이 얘 안 해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 제시 걸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듣는 엄마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좋은 소식도 아니고 나쁜 소식만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애가 공부를 안 합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애가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네요. 학원을 옮겨야 되겠네요. 뭐 그러세요. 그럼 그 학원 가서는 열심히 할까? 그랬으면 좋지. 그러면 선생으로서는 기분이 좋아요. 왜? 아 드디어 인생 선생님 만나서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나 태반이 다시 또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뀌지 않으면 어딜 가든 크게 바뀌지 않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숙제는 내가 너네한테 노동을 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를 괴롭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결국 너네한테 뭐 하자는 거냐면 알아듣는 거 연습해보라라고 내가 주는 거기 때문에 안 하시면은 뭐 점수로 다 나오게 됩니다. 잔소리는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우리는 오늘 연립방정식 활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활용이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그 책 원료 교재를 펴보세요. 74페이지부터 이제 활용이 출발해서 어디서 끝나느냐 87페이지에서 끝나거든요. 그렇죠? 빨리 해봐. 그치? 근데 이제 선생님이 수업하는 가장 첫 번째 컨텐츠는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가요? 알겠어? 선생님은 극도로 현실적인 사람이라 떠도는 얘기 그리고 나올지도 모른다는 추측성 있는 얘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뤄주는 그 수업 내용들은 전부 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중 1번이 있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에서 이 문제를 안 내면 그 학교 선생님이 잘못하는 거야. 그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강물 문제입니다. 강물 문제 83페이지 펴시죠. 83페이지 우리 구강평가에서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펴세요. 83페이지. 그 시험범위는 해가 많다 없다 그거 함수에 들어가서 2번에 안 나오는데요.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해줘. 아니 카톡방에 남겨줘. 자, 해도 까먹으니까. 자, 봐. 그 연립방정식 활용해서 무조건 나오는 1번 주제별로 정리할 거니까 노트 펴고. 자, 연립방정식 활용. 순위가 있어. 순위가 출제 1순위, 2순위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걸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 순위에서 많이 내는 거고 여유가 없다 보면은 골라서 내는 건데 1순위가 연립방정식의 활용의 1순위가 뭐냐면 거속시죠. 그죠? 거속시. 거속시도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거속시를 하는데 잘 들어봐. 이 1차 방정식의 활용의 이 거속시 문제가 중학교 1학년에서도 거속시 문제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중학교 2학년에서 시험 문제를 내겠다는 얘기는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던 걸 똑같이 내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 쉽게 나온다면.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다루지 않았던 문제 유형이 나오는데 이 거속시 유형 중에서 동물 문제가 나와요. 얘는 안 낼 수가 없고 자, 꼭 나옵니다. 자, 보세요. 강물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잘 드세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려고 합니다. 똑같이 경사진 곳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배가 이렇게 해서 내려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서도 물이 내려오겠죠? 그럼 배가 그냥 내려가려고 힘을 주고 있는 상태. 힘을 주면 이게 약간 과학이나 물리랑도 겹치게 되는데 어떤 물체가 속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힘을 받아야 돼. 이해가지? 힘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힘을 받으면 이제
힘을 설명해보면 이게 과학이 돼버리는 거고 수학은 이걸 계산하게 되는 건데 봐봐. 속력을 얘가 5로 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5km/시 1시간에 5km 가는 속력을 주고 내려오려고 해. 근데 물이 가만히 있어도 1km로 내려가고 있어. 응? 그럼 얘가 잘 들어. 배의 속력은 잘 드세요. 배의 속력은 5예요. 그죠?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의 속력은 강물의 속력이 됐죠? 물의 속력은 얼마죠? 1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출제되어서 나오는 건 바로 내려오는 속력입니다. 이 내려오는 속력은 배가 5의 힘으로 주고 있는데 뒤에서 밀어주는 애가 물이라고. 그럼 당연히 얼마로 내려오겠니? 6이겠지. 그래서 내려오는 속력을 구해라 그러면 6인데 이 6이 어떻게 나온다? 배의 속력에다가 그 다음에 물의 속력을 더해서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지? 그렇지 않냐? 이거야. 다시 배가 여기 있어. 이번엔 올라가려고 해. 그럼 배가 똑같이 배의 속력이라는 게 5로 주고 싶어. 올라가려고 해. 여기서 5로 주려고 해. 근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의 속력이 방금 전에 세팅한 것처럼 1이야. 그럼 당연히 올라가는 속력은 얼마겠니? 4겠지. 그 4를 어떻게 구했어? 배의 속력 올라가려고 하는데 물이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올라가는 속력은 5 빼기 1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올라가는 속력은 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두 가지 요소는 다른 것도 아니고 배의 속력과 물의 속력을 한 번은 더하고 배의 속력과 물의 속력을 한 번은 빼서 내려올 때 속력이 6이고 올라가는 속력은 4인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에서 이런 표현을 생략한다는 거야. 내려오는 속력이라고는 말을 해주지 않고 올라가는 속력이라는 얘기도 해주지 않아. 근데 암묵적으로 너네가 이걸 끼워 넣어서 해석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하나 샘플로 보여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볼까요? 80대시 1번을 같이 펼쳐보고 한 문제를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문제 유형은 4개가 있어요. 4개가. 그 중에 하나를 풀어줄 테니 같이 보고 그 다음에 3문제를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자, 80-1번 보세요. 작은 배로 길이가 18km인 강을 이라고 했죠.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갈 때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해석해봐.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내려간다는 얘기지. 내려갈 때는 1시간 30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갈 때는 2시간이 걸렸다라고 나왔지. 그러면 인간은 문자를 읽고 이해하는 게 빠를까?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게 빠를까? 그림. 따라서 너네는 그림을 그리는 거야. 자, 이렇게 너네가 배운 대로 그림을 딱 그려. 이거 2개 그리는데 얼마나 걸리겠어? 얼마 안 걸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내려갈 때는 1시간 30분이 걸렸다 얘들아. 잘 봐. 거속시 문제를 풀 때는 유형을 초월하고 반드시 뭘 하냐면 이건 당연히 영순위로 너네가 해야 될 일인데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 밑에다가 거, 속, 시 순서로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를 먼저 써둡니다. 알겠습니까? 지키세요. 자, 이 상황에서 거, 속, 시 이렇게 써놓으시고 문제에서 읽는 대로 이 칸을 채우시는 겁니다.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이 칸을 채우세요. 자, 흐르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8km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km라면,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갈 때 1시간 30분 걸렸죠? 자, 보세요. 1시간 30분이란 건 정보가 뭐죠? 시간이죠? 여기다 쓰세요. 1시간 30분 걸렸구나.
그 다음 두 번째,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올라간다고 했을 때 거리가 바뀌나요? 아니요. 거리는 똑같죠? 얼마예요? 18km예요. 맞니? 네. 그 다음에 속력, 잠깐 기다리시고, 시간 얼마 걸렸대? 2시간 걸렸대. 이렇게 써놓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이거 분홍색이야. 이거 맞지? 그럼 자, 물어볼게. 여기 속력은, 내 질문에 대답해. 여기 속력은 배의 속력이야, 강물의 속력이야? 더하고 둘이서. 내려오는 속력이지. 네. 알겠어? 네. 배의 속력도 아니고 강물의 속력도 아니야. 내려오는 속력이라고. 내려오는 속력은 어떻게 해야 돼? 배에다가 물을 더해야 되겠지.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의 속력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무슨 속력이죠? 올라가는 속력이죠. 네. 그러면 올라가는 속력을 어떻게 구하냐 했더니 배에서 물을 빼야 되겠죠? 네. 그런데 배의 속력과 물의 속력이 나와 있나요? 아니죠. 근데 이게 둘이 같아요? 아니죠. 따라서 문자를 몇 개 더요? 2개. 그럼 x 빼기 y, x 플러스 y로 둬야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네. 자, 그러면 내려오는 속력을 잡는다고 치면 얘는 내려오는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y인데,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의 속력을 내가 x로 썼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물의 속력을 y로 썼다는 거, 특히 광남은 이거 문제 나오면 이거 세팅해놓고 써야 된다. 네 마음대로 x, y를 잡아갖고 그냥 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x가 누구의 속력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써야 된다는 얘기지. 배의 속력이 x고 물의 속력이 y다. 그럼 자, 물어보자. 얘는 내려오는 속력이 x 플러스 y라는 게 알겠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려오는 속력이라는 것은, 자, 속력은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시간분의 거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간분의 거리야. 그러면 이게 1시간 30분 분에, 그죠? 원래라면 18km잖아, 그치? 이렇게. 다음, 여기는 뭐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번에는 뭐요? x 빼기 y 이렇게 되겠고, 여기 속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2분의 18이잖아요, 그죠? 이해 가시나요? 아주 쉬운 연립방정식이 나왔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가 나오냐면, 단위를 통일할 때 원래 속력 앞뒤에다 통일한다고 했잖아. 근데 속력을 안 알려줬잖아.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센스 있게 킬로미터랑 어울리는 것은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1시간 30분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1.5시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1.5분의 180이죠? 자, 그러면 자, 식을 설정 x 플러스 y는 1.5분의 18이에요. 요 식이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x 빼기 y는 이건 그냥 하면 되잖아. 얼마야? 9지. 그럼 얘네 둘이 뭐 하면 되겠어? 연립해서 풀면 되겠지. 두 식을 더하거나 빼가지고 하나씩 구하면 되겠지. 자, 1.5분의 18은 15분의 180 아닌가요? 네. 그러면 1, 2니까 얼마예요 답이? 이건 얼마예요? 12. 12죠? 이해 가니? 네. 아니, 계산하면 10이잖아. 네.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자, x 플러스 y는 12고 x 빼기 y는 9잖아. 이거 뭐야? 엄청 쉬운 방정식 아니야. 둘이 더하면 얼마나 돼? 2x는 21이죠? x는 2분의 21이죠? 네. 이게 10.5래. 그러면 10.5면 y는 뭐가 되겠어? 1.5 됐지? 10.5에서 1.5 빼야 9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네. 그러면 이거 단위를 쓸 때 이제 배의 속력은 10.5 그 다음에 킬로미터 per c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 물의 속력은 어떻게 쓴다? 1.5 킬로미터 per c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알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슨 색깔? 분홍 색깔이야. 알겠어? 요대로 따라해. 따라 해놓고 모르겠다면 괜찮지만 따라하지 않고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80-2번을 해보세요. 채점하세요. 앞으로 온 친구들은. 배 속력은 그래서 10.5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원준 채점을.
식이 너무 간단해요 여기서는. 됐어? 경사진 거 그렸지? 네. 자, 이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게 머릿속으로 이게 이해가 가기 때문에 바로가 되는데 처음에는 따라하세요. 자, 거리가 64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속력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8시간 걸렸대. 자, 이로부터 바로 알 수 있는 사실. 거리가 64고 시간은 8시간이야. 속력 얼마냐? 8이지. 되니? 속력이 8이잖아. 근데 무슨 속력이야?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올라가는데, 그치? 올라가는 속력이야. 자, 그러면 배의 속력을 x라고 치자. 그 다음에 무게 속력을 y라고 치면 x 빼기 뭐? y가 8이라는 뜻이죠? 그렇잖아. 다음. 그러면 여기 거리는 똑같이 64로 유지가 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4시간 걸렸대잖아. 자,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니까 가운데 거 속력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16? 얘는 뭐죠? 내려오는 속력이죠. 내려오는 속력은 배에다가 뭘 더하는 거죠? 물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죠? 16이에요. 너무 깔끔하잖아. 그치? 둘이 더하면 얼마야? 2x는 24, x는 12, y는 4지. 이해되지? 그럼 여기서 강물의 속력은 4라고 써야 돼. 알겠어? 자, 이거 그래도 할만한가요? 아닌가요? 할만하죠. 할만한 거예요. 알겠죠? 무조건 나오고 할만한 거예요. 틀리지 말기 바랍니다. 자, 뒷장 84페이지에 보시면 81-1번이랑 81-2번이 있거든요. 좀 이따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따가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잘 들으세요. 82-1번부터 시작해서 84-2번까지 그 6문제 있죠? 얘는 정확히 중학교 1학년 문제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잠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6페이지 소금물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소금물도 한 2문제만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 소금물이 간혹 학교에서 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합니다. 자, 86페이지 소금물 기억나시나요?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소금물 문제를 풀려면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이 두 단계는 반드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커를 그리시는데 어떻게 그리냐? 여기 왼쪽에다가 농도 쓰고 여기다가 소금물의 양을 딱 써주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곱하기 나누기 100을 해서 밑에다가 뭘 써주신다? 소금을 써주신다. 알겠습니까? 저게 비커의 완성이야. 비커만 그렸다고 끝이 아니야. 비커 옆에다가 농도 소금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당연히 얘들아 당연히 농도하고 소금물하고 소금을 다 주진 않겠지? 맞지?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비어있는 게 하나 이상 있을 거잖아. 그렇지 않니? 네. 그러면 비어있는 정보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뭘 쓰셔야 되겠을까요? 미지수를 갖다가 써둬야 되는 거죠. 안 쓰지 말고 안 나와 있네? 안 쓰지 말고 그 자리에다가 미지수를 딱 채워 넣으라고. 알겠어요? 비어있는 정보 농도가 안 나오든 소금물이 안 나오든 그러면 여기 둘 중에 하나에다가 x나 y를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 다음 연속 동작으로 콤보로 요 비커 밑에다가 비커 밑에 뭘 써주시냐면 소금과 소금물의 정보를 분수의 형태로 쓰십니다. 이렇게 소금과 소금물의 정보를 여기다가 비커 밑에다가 이렇게 정보를 써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옆에다가 뭐 딱 써주면 곱하기 100 써주면 뭐가 되죠? 농도가 됩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써두나요? 얘야 어차피 농도에 관한 얘기 할 거고 소금의 양이 이렇게 우리가 구해서 여기다 쓸 거지. 맞니? 소금물이 여기 있잖아. 여기다 쓸 거지. 이게 다 나오면 문제가 재미없지. 그래서 여기다가 옆에다 양옆에다가 여기다가 변화되는 내용들을 써줄 거거든. 여기다가 변화되는 내용들. 그러라고 좀 길게 분수로 쓰라는 거야. 됐니? 문제 하나 풀어볼게. 바로 풀어보자. 86페이지 85-1번. 되셨습니까? 자, 문제 읽겠습니다. 10%의 소금물과라고 했죠? 더 읽지 마시고요. 하셔야죠, 뭘? 네. 10%의 소금물과라고 하면은 더 읽지 마세요, 바로. 되셨나요? 네. 혹시 이것만 쓰셨나요? 어? 100 곱하기 4 없어. 여기 안 나온 게 뭐죠? 그래. 얼마인지 안 나왔잖아. 10% 소금물 얼마인지 안 나왔잖아. 비어 있으면 안 쓰지 말고 채워 넣으라고.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 내가 어떤 것까지 써놓으라고 했었냐면 곱하기 나누기 100 이렇게 해서 소금의 양이 얼마다? 10분의 x다 라고 써놓으라고 했잖아. 이것까지가 너네 할 일이야. 연속 동작이라고. 그리고 사실 여기서 더 멈추면 안 되고 여기 밑에다가 어떻게 써? 소금의 양이 10분의 x다 써놓으시고요. 분수의 형태로 소금물은 현재 x다라고 써놓는 것까지가 여러분들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소금물 10%와 라고 하는 순간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고. 더 읽지 말라고. 더 읽으면 잘 안 된다고. 자, 다음. 그런데 물을 섞었죠? 질문. 물 얼마 섞었는데? 모르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Y. 잠깐 물어볼게. 여기 옆에다가 뭐 쓰라고? 변화되는 양을 써라겠지. 물을 섞었으면 위에는 변화돼? 안 돼? 안 되지. 소금밖에 없는데.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플러스 Y가 되겠지. 이렇게. 얘는 물을 섞은 거야. 됐니? 물을 섞었어. 그래서 곱하기 100을 했더니 농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8%가 됐대잖아. 이게 농도가 8%가 된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금물 800g이 됐다는 거야. 8%의 소금물 800g이 됐대. 뭐지? 밑에 게 얼마나 뜻이야? 이게 800g이 됐다고. 무슨 말 알아들어요? 네. 아. 아니 물을 섞어서 800g이 됐잖아. 소금물이. 뭐지 이거? 너무 쉬운데? 그럼 뭐야 이거? 800분의 10분의 x 쓰고 곱하기 100을 했더니 8? 그러면 이거 약분해주면 얼마야? 8이잖아. 8분의 뭐가 8이야? 8분의 뭐가 8이냐? 64지. 네. 맞지? 그럼 10분의 x가 64니까 x는 얼마? 640. 오케이? 뭐야 이거? 그러면 x가 640이니까 더 넣은 물의 양은 얼마겠어? 160이겠지? 끝났잖아. 하란 대로 하니까 되잖아. 그지? 자, 오른쪽 거 해봐. 85-2번. 해봐.
시간 더 줘? 네. 어디가 비어 있는지, 뭘 하지 않았는지 그걸 점검하세요. 왜 안 나오지? 이게 아니라. 잠깐만. 자, 이 정도 시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해설을 들으실 때는 색깔 바꾸셔가지고 어디에다가 자기가 안 했는지, 뭐가 틀렸는지 보세요. 자, 85-2번은 소금물이 몇 개 등장해? 두 개지. 비커 몇 개 써야 돼? 두 개. 이렇게 하셨어야 합니다. 자, 5%의 소금물과라고 하면서 넘어가지 마세요. 5% 소금물이 그래서 얼마인데? X 써놨지? 그 다음 곱하기 나누기 100까지 써야지. 그 다음 소금이 얼만데? 20분의 X지? 그럼 요 밑에다가 써놔야지. 뭐? 소금의 양이 현재 20분의 X구나. 현재 소금물은 X구나. 그런데 여기 옆에는 10%의 소금물이래. 그럼 10%의 소금물 얼마? Y.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100 써주면서 밑에다가 소금의 양 써놔야지. 10분의 Y. 그러면 소금의 양이 10분의 Y고 여기 소금물은 Y야. 그지? 라인 그대로 잡으면 잘 생각해봐. 야, 얘랑 얘랑 섞으면 당연히 위에 거는 위에 거끼리 섞이겠지. 그렇지 않냐? 그러면 둘이 섞어가지고라고 했으니까 섞어서 답을 써볼까? 자, 섞어서 소금의 양이 얼마야? 20분의 X. 그리고 여기는 10분의 Y지. 그렇잖아? 그 다음에 소금물은 얼마야? X 플러스 뭐? Y. 이게 소금물이잖아? 그런데 섞어서 몇 퍼센트? 8%의 소금물 500g을 만들었대. 곱하기 100을 했더니 몇 퍼센트가 됐다고? 8. 이해가지? 자, 잘 봐. 그러면 얘가 8이라고 나왔으면 자, 생각해봐. 여기 아까 전에 방금 전에 풀어줬던 것처럼 x 더하기 y 소금물 얼마가 됐어? 500이지. 그 500이라고 하나 잡아놓고, 그죠? 그러면 얘가 500이니까 500하고 이거 약분하면 5분의 얼마야? 5분의 뭐가 나오겠지? 5분의 뭐가 8이지? 맞나? 그럼 요 위에 게 얼마야? 40이지. 그러니까 20분의 x 더하기 10분의 y가 얼마다? 40이다. 요 위에 있던 애 여기. 그럼 식이 몇 개 나와? 두 개가 나왔잖아. 뭘 곱할래? 20. 맞죠? 네? 못 따라왔어? 빨리 얘기해. 자, 이해했어요? 네. 20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2y는 800이에요. x 더하기 y는 얼마죠? 500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위의 식에 비해서 밑에 식은 y가 하나 추가된 것 뿐이죠. 근데 300이 추가됐네요. y가 얼마예요? 300이죠. 그럼 x가 얼마죠? 200. 그러면 5%의 소금물과 10%의 소금물에 들어있던 소금의 양의 차 여기다 넣어봐. 소금의 양은 여기 200, 여기는 얼마야? 300. 그럼 여기 소금 얼마였니? 10. 여기는 30. 둘의 차는 20.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하라고. 아시겠어? 밑에 있는 두 문제가 있거든요. 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활용을 시험을 볼 거니까 숙제 제대로 해보시기 바란다. 다음 87페이지 87-1번. 이거는 100% 출제예요. 어느 학교도 100% 출제야. 이 성분 분석표 있지 이거.
뭐 얼마 넣고 뭐 이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 몇 그램, 뭐 단백질 몇 그램 이런 거 있잖아. 이 성분 분석표가 꼭 나오거든. 어느 학교나 시험에 꼭 나와요. 이게 왜 나오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유형 없었어.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뭘로 내고 싶은 거냐면 이게 소금물을 안 내려고 선생님들이 작정하면 이 문제를 반드시 내요. 소금물과 이 문제는 둘 중에 하나를 내는 건데 소금물을 내면 그냥 이제 유형에 입각하는 거고 이 문제를 내면 성분 분석표를 내면 그냥 딱 2학년 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성분 분석표. 이거 한 문제밖에 없는데 실제 기출에는 이게 더 많아요.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필기만 하면 바로 종이 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 물질의 성분 분석표. 이게 이제 비율 관련된 비율, 즉 퍼센트 관련된 문제예요. 퍼센트 문제를 내고 싶어서 이걸 내는 거예요. 됐니?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